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0일 목요일 아침 9시 47분입니다. 창문 열어놓고 녹화를 하고 있어서 빗소리가 좀 녹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잡음이 좀 들릴 수 있으니 양해 좀 부탁드리고,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네요. 표면적으로 이 미국과 유럽 증시에 작용했던 그 재료들은 각각 다른 게 있습니다. 미국이 하락 마감한 거는 그 금융주들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됐기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그 무디스가 중소형 은행들 신용등급 강등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영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락 마감했다. 미국 은행권들에 대한 이런 어떤 불안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유럽 증시는 그 이탈리아의 횡재세 때문에 그런 건데, 횡재세를 하루 만에 상한선을 두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 세금 결정을 좀 완화시켰죠. 그래서 이 전일 급락했던 은행주들이 다시 급등을 하면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근데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은행주들은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하락 마감했다. 유럽의 은행 이슈는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마감했다.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요. 조금 더 큰 관점으로 좀 다른 관점으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제가 키 맞추기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키 맞추기가 진행 중이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럽 증시는 그 전날에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던 만큼 되돌렸고요. 미국 증시는 한동안 강했었기 때문에 키를 맞추기 위해서 어젯밤에 조금 내려왔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키 맞추기 관점으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어젯밤 미국 증시의 뭐 하락, 유럽,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 좀 계속하자면, 어젯밤에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에는 또 어떤 물가지표 발표에 대한 우려가 좀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가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데, 잠시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물가지표 예상치가 높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보시면 CPI가 지난번에 3%였는데 예상치가 3.3이에요. 생각보다 좀 예상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식시장에 살짝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은행 이슈, 요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뭐 키 맞추기 관점, 아니면 높은 물가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젯밤 다른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10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있었는데, 그 미국 재무부에서 그 10년물 채권 입찰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물론 지난번 값보다는 전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올라가긴 했지만 응찰률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는 별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당장 어떤 불안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장기물 채권 재무부에서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비교적 그 채권 입찰에 응하는 응찰률, 응찰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이런 물량 소화는 계속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 대규모 채권 발행이 직접적으로 이걸 소화를 못 해갖고 금리가 발작을 일으키고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대규모 채권 발행 물량을 잘 소화하고 있긴 해요. 잘 소화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워낙 그래도 워낙 채권 발행 양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금리 수준은 좀 근데 높은 거죠, 그죠? 이게 금리가 발작하면서 급등하고 그러진 않아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비교적 잘 소화하고 있지만 금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다. 요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제 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얼추 다 한 것 같고요. 참고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긴 하겠죠, 그죠? 이번에 이제 은행주들 실적이 발표가 되긴 됐었잖아요. 지난 2분기 실적이.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상회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2분기 손실이 좀 제법 된다. 또 그리고 채무불이행과 역마진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잘 알아봐야 될 그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미국 경제가 좋은 건 경제가 좋은 거고, 경제가 좋으면서도 근데 이제 신용에 대한 그런 문제는 좀 터질 수 있다. 그건 약간 별개로 봐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죠? 미국 경제가 좋은 거는 뭐 제조업이 잘 나가고 서비스업이 잘 나가고 고용시장이 튼튼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한편에서는 미국 경제가 좋은 와중에 또 한편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서로에게 돈을 못 빌려주고 이것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고 돈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못 구해가지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빚을 못 갚고 그럼으로 인해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디폴트가 나고 이런 현상들도 지금 보시면 동시에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런 일이 좀 작고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우려에 그치고 있어서 별달리 시장에 영향은 미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3월 달에 이미 SVB라든가 이런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망할 때부터 이미 이런 불안감은 싸게 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3월 달에 은행위기 터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급락을 하다가 의미 있는 바닥을 처음으로 만든 게 3월이죠. 예. 하여튼 3월에 은행들 망하면서부터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 뭔가 건데기가 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냥 지금까지는 막연한 뭐 이런 거였다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건데기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연준의 뭐 대출 담당자 서베이 뭐 이런 거 있죠. 슬루스라고 표현하나? 이게 저도 정확하게 뭐 스펠링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뭐 그런 것들 아시죠? 연준 대출 담당자 서베이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어쨌든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예.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추 다 봤고요. 참고로 요즘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지난주에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이번 주에는 일단은 오르던 금리가 비교적 좀 잠잠합니다.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막 급등했던 금리가 뭐 기술적인 이유와 어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좀 쉬어가고 있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로는 뭐 글로벌 경기 우려 가중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좀 알고만 넘어가자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뭐 잠잠한 그런 거죠. 아직까지 좀 잠재적인 그런 악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죠? 미국 중소형 은행에 대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중국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재료로 작용했다. 최근에 그래서 금리가 조금씩 이번 주는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런 내용들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그 일본 일본 10년물 금리 뭐 잠깐 봤었는데요. 뭐 이런 그림이죠. 그죠? 그 지난주인가 YCC 약간 그 조정을 한다라고 해갖고 금리가 한번 크게 튀었었죠. 야, 일본도 긴축한다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이 한번 놀랐었죠. 지난주에 급격한 움직임에 대한 되돌림 혹은 검증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물가지표 끝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상승 추세가 시작은 됐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레벨업이 되긴 됐고 상승 중 눌림이 일단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어떤 장대 양봉 혹은 중요했던 지지선 자리를 아직 붕괴시킨 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일본이고 뭐 미국이고 간에 이 금리들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조정으로 봐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10년물 금리는 조정으로 보기엔 조금 좀 떨떠름하다.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다시 어쨌든 요 구간 박스권 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금리는 좀 상승세가 좀 많이 주춤해졌다. 예. 요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여튼 그 중요한 이벤트 발표가 있죠. 그죠?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그 금리와 달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냥 조용한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에 어떤 중요한 저항이나 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금리와 달러가 움직임이 좀 조용하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아직까지는 뭐 조용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 하락 마감했으니까 하락 종목 수가 당연히 더 많을 거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이 지도를 좀 잠깐 자세히 보시면은 IT 빅테크가 좀 많이 빠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IT 빅테크가 좀 많이 빠진 걸 보면은 역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그렇게 기술적인 측면의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이 CPI 예상치가 좀 높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렇게 IT 빅테크 종목들이 특히나 약했다라고도
볼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어젯밤 보시면 금융주들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다. 금융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색깔이 안 좋죠. 그리고 지역은행들도 여전히 이틀 연속으로 해서 이틀 연속은 아니고 이제 좀 어젯밤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어떤 금융주들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모습 정도를 좀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본적인 간단한 내용들은 살펴봤고요.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은 나스닥은 결과적으로 하락이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하락을 했어요. 하락해야 될 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를 시켰고, 지지선이 붕괴되고 중요한 자리, 직전 고점 이런 자리 붕괴시켰으니까 이제는 최소한 상승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 단기 상승 추세는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단기 상승 추세. 그전에는 단기 상승 추세라고 하기도 좀 뭐했는데 이제 중요한 자리까지 붕괴시켰으니까 이제는 단기 상승 추세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나타난 특징이 좀 뭐냐면은 고점들이 요렇게 있었는데 고점들이 이렇게 서서히 낮아지다가 지금 고점이 여기가 됐죠. 고점이 좀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속히 좀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등장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건 좀 제한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은 전부 되돌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드디어 이 단기 하락 추세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됐다. 일단 물론 지난번 엄청나게 강력했던 이 상승장의 영향은 조금씩은 남아 있을 수 있긴 하나, 일단 최소한 단기 하락 추세고요. 단기 하락 추세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추세 전환, 완벽한 추세 전환, 어떤 완벽한 추세 전환, 그러니까 이 중장기적인 이런 상승세를 완전히 끝내고 이제 완전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더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아직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라고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요. 아직도 밑에 중요한 지지선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단기 하락 추세 전환됐다. 이렇게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S&P는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S&P는 보시면 중요한 자리가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중요한 자리가 6월 15일 날 종가예요. 그죠? 이 자리 4,470 정도 되는데 아직도 이 자리 터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S&P는 그 상승 추세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상승 추세 이런 상황이고, 아직도 S&P는 단기 하락 추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직전 저점은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4,470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는 열린 거죠. 그죠? 직전 저점 4,400 직전 저점 4,500을 붕괴시켰으니까 4,470까지 목표치 조금 열린 거죠. 그죠? 4,470이 그 지지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빠지고 있다. 순리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좀 더 보자면요. 애플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모습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어떤 하락의 강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일단은요. 눈에 보이는 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는 하락의 강화입니다. 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81 정도가 어떤 의미 있는 여기 직전 고점이었죠.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지금 이 지지선을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한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명목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애플이 굉장히 약하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지난번 급락하다가 지금 3거래일째 여기서 멈춰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단기 낙폭 과대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5일선이 여기 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오랫동안 여기 3거래일 동안 머물면서 5일선이 어디까지 내려왔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수 있단 말이죠. 5일선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라면 이런 거는 단기 낙폭 과대란 이야기가 좀 사라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난번에 낙폭이 과대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꾸역꾸역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위쪽에서 매도세를 잘 누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락의 강화,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좀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붕괴가 될 자리인가? 갑자기 이렇게 강했던 애플이 갑자기 이렇게 힘이 빠지나? 라는 그냥 그런 막연한 의심 정도는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거 아무래도 좀 반등이 더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저의 막연한 개인적인 사견이 되어버리고 있긴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야, 이렇게 강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빠졌으면 좀 반등하면서 이렇게 뭐 쌍고점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하지 않겠어?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지금 근거는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지력이 안 보이니까. 지지력이 보여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지력이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계속 들어요. 야, 이게 이렇게 한 번에 죽을 거냐? 그래도 애플인데 애플이 한번 꿈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얘가 죽더라도 쉽게 죽진 않을 텐데 꿈틀꿈틀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생각들이 문제는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지금 계속해서 스트레이트로 아래쪽으로 빠지는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이걸 보고 해석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더군다나 뭐 저점도 계속 찔끔찔끔 낮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올라오는 경우를 종종 보긴 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원달러 환율을 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되는데 거기서 그런 모습이 비슷한 게 나타났죠. 언제 그랬냐?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중요했던 자리가 1270원이었는데요. 1270원을 붕괴시키고 나서 약간 언더슈팅 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지력을 안 보이고 계속해서 더 빠졌단 말이죠. 근데 계속해서 더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언더슈팅이 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우리는 좀 보긴 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패턴이 사실 근데 좀 약간 쥐어짜기 패턴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쥐어짜기형 패턴들이 이렇게 급반등을 부르는 경우들이 좀 종종 좀 보이긴 하더라라는 거 일단은 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근거는 없다. 근거는 없다. 이게 뭐 어쨌든 매수세가 보여야 올라간다라 이야기하지 일단 매수세는 안 보인다. 요 정도. 하여튼 애플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뭐 물론 5일선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단기낙폭 과대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해소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주봉, 월봉 조금 좀 큰 단위로 보면은 여전히 좀 단기낙폭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또 그리고 얘가 한 번에 죽는다? 한 번에 죽으면 이제 완전 대폭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좀 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강세장이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게 좀 대응하기 좀 어려운 거죠.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고 시장의 생각은 계속 빠지겠다라는 거고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생각이 상충하는 거죠. 하여튼 시장의 뜻은 계속 더 빠지겠다라는 거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결론을 지금 못 내드리고 있어요. 유럽 증시 좀 잠깐 보겠습니다. 독일 증시는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그죠? 박스권 내에서 또 다시 지지와 저항 테스트했어요. 근데 어젯밤에 올랐다 빠졌으니까 음봉을 만들어냈으니까 아무리 상승 마감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저항을 누적시킨 그림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계속 아래쪽으로 이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얼추 다 봤죠. 그리고 변동성 지수들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애매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딱 턱걸이에서 안 움직이고 있어요. 물가지표 보고 움직이겠다 이겁니다. 물가지표 보고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겠다라는 의지인 거고 물가지표 보고 충격적이면 이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레벨업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죠. 방향성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어젯밤 있었던 일들 다 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다 봤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유가는 어제 고점을 높였습니다. 드디어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누가 자꾸 배를 누르는 일단 무시하고 녹화할게요. 여기 보시면 지난 직전 고점 돌파 한작 했기 때문에 레벨업 된 거죠. 레벨업 됐으니까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 다만 검증은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신뢰도는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 어떤 저항을 오랫동안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신호예요. 이런 것 때문에 최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 우려 그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또 국제유가는 오릅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투기적인 요인일까요? 솔직히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일단 국제유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 신호가
등장을 한 겁니다. 예. 이거 분명히 좀 주목해야 될 신호인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레벨업이 됐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천연가스 가격도 좀 크게 올랐거든요. 천연가스는 무슨 이슈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됐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중요했던 전고점 라인들을 완전히 돌파한 착했습니다. 얘도 어떤 돌파한 착에 대한 신뢰도 테스트는 검증은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근데 워낙 오랫동안 이 상승 에너지를 잘 모아놨었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 있었던 일들이 다 에너지를 모은 거예요. 상승 에너지를요. 이게 한 번에 빵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연가스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고점 자리 돌파한 착을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물론 아직 어떤 진짜 중요한 역사적인 고점 자리는 아직 넘지는 못했네요. 그죠? 3월 3일날 만들어놨던 고점이 좀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자리 넘어가면 대폭등도 할 수 있긴 있는데요. 어제 호주 천연가스 채굴 회사에서 파업을 했대나, 그래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분명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 인플레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 여기까지 보면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어제 이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전일 8월 8일 날에 하락을 다 되돌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올라주는 게 맞죠. 오늘은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면 이건 결과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이다. 일단 횡보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해야 될 때 하락 못하고 상승해야 될 때 상승 못하면 횡보죠. 그죠? 그럼 횡보입니다. 횡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승장이었죠. 상승장 중에 조금 조정 나오다 횡보예요. 이 상승장 중에 횡보면은 통상적으로 얘는 더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경우가 이게 좀 확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개인적으로는요. 하락할 때 하락을 하다가 하락장에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이런 것처럼 상승장에서도 어떤 이런 횡보라고 한다면은 방향성은 계속 기존에 가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진짜 앞으로 계속 횡보만 하는 거. 박스권이 되는 것도 그 다음으로 높은 가능성, 그리고 가장 낮은 가능성이 방향 전환하는 거. 횡보하다가 방향 전환하는 거. 요게 가장 사실 확률이 낮긴 합니다. 굳이 따져보면 그렇다라는 거. 하여튼 그래서 가야 될 때 못 가고 하면 박스권이 될 수 있고, 박스권이란 이야기는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전환된다. 솔직히 이거는 가능성은 좀 낮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박스권이니까 제가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 옵션, 오늘 코스피는 옵션 만기일이네요. 그죠? 예. 하여튼 굉장히 투기적인 옵션 만기입니다. 선물 342에 대한 저항만 엄청나게 좀 굳게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아무튼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시세에다 대고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죠? 오늘 올라줘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인데 상승하지 못하면 깝깝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환율은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된 거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화된 거고요. 그죠?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다시 12만원 붕괴시켰네요. 그죠? 12만원 붕괴시켰으면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올라야 되는 날인데 오늘 신나게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다들 원래 가던 길대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특별히 일단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장은요. 오늘 밤 물가지표 잘 보자고요.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